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궁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남자분의 사주고 이쪽이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이 두 분이 2015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여자분은 재혼이었고 남자분은 초혼이었다고 합니다. 2015년이면 을미년이고 남자분이 48살에 결혼을 하신 거예요. 작년부터 사이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도 힘들게 결혼을 했는데 사이가 나빠져서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남편이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편은 기계를 만지는 분야에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계 분야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부인이 이혼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모두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분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이 무신년, 경신월, 병진일, 경인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주팔자가 전부 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분석을 할 때 그 사람의 사주가 전부 양으로만 되어 있든 음으로만 되어 있든 한 가지로만 되어 있으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양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고 금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4개나 됩니다. 금기운이 매우 강하니까 금속 관련 일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분은 지금 기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의 경우에는 양이 6개, 음이 2개예요. 이분도 양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분의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넷, 수기운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금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4개나 되는데요. 이 금기운이 모두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은 제다신약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다신약이라는 것은 내 사주에 동과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많은데 이걸 취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제다신약 사주가 일반적으로 어렵게 산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은 흘러가는 대운이 괜찮게 들어왔을 때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다신약 사주는 아주 못 살거나 아주 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남자분은 앞으로 흘러가는 58세 이후의 대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58세서부터 67세까지 병인 대운이 이분에게는 내 힘을 강하게 해주는 용신인 목화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에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재성운이 4개나 되니까 당연히 한 여자에게 만족하기는 어렵죠. 남자 사주에 재성운이 많다는 것은 여자운이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반면에 이분은 자식을 나타내는 관성운도 없어요. 수기운이 관성운인데 지장간에는 3개나 있지만 사주 원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운이 안 좋은 남자라고 봐야 됩니다.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많은 것도 여자운이 안 좋은 거고 자식을 나타내는 간성운이 없는 것도 자식운이 안 좋은 거예요. 사주라는 것은 너무 많아도 안 좋고 아예 없어도 안 좋습니다. 따라서 좋은 사주를 구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분의 사주를 보면 을사년, 경진월, 경자일, 경진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셋,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남자분이 금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4개나 되는데 여자분도 3개나 됩니다. 이것은 아쉽습니다. 궁합이라는 것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분이 금기운이 이렇게 많다면 여자분은 금기운이 부족해야 돼요. 그런데 여자분도 금기운이 많습니다. 서로 채워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의 관성운을 보면 사화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사주팔자만 보고 분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주팔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10년 대운과 1년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분의 사주에서 대운을 봤을 때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성운을 볼 때 혹은 결혼운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결혼 정년기에 이 사람의 대운이 어떠냐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남자분을 보면 병진일주죠. 여기에서 진토가 배우자궁입니다.
18살서부터 27살까지 임술대운, 28살서부터 37살까지 계해대운입니다. 대개 이때 결혼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장 많이 만나는 시기가 임술대운과 계해대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살서부터 27살까지 임술대운은 청간은 병임충, 지지는 진술충, 청간지지가 다충을 받습니다. 이분의 인생에서 가장 안 좋은 대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8살서부터 37살까지 계해대운은 여자를 나타내는 일지인 진토와 진의 원진살이 형성이 됩니다. 원진살이라는 것은 이성운이 안 좋아지는 걸 말합니다. 이분이 자식을 나타내는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때 자식을 얻을 수 있고, 자식을 얻으려면 여자를 만나야 되니까,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때 결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원진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해수가 아니라 자수가 들어왔다, 그럴 경우에는 괜찮죠. 임자대운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청간이 병임충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원진살이라는 것은 일단 이성운이 안 좋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여자를 가장 많이 만나는 28세서부터 37세 이때의 여자운이 안 좋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2015년 48살이 돼서야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 사주에서 재성운이 많다는 점에서 결혼은 안 했지만 여자는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자분의 사주를 보면 이분이 경자일주고요. 자수가 배우자궁입니다. 17살서부터 26살까지가 이모대운, 27살서부터 36살까지가 개미대운입니다. 여자로서 남자를 가장 많이 만나는 시기가 이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모대운에서는 지지가 자오충, 개미대운에서는 잠이 원진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이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운이 안 좋은 사람들, 이성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결혼 정년기의 대운이 안 좋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분석할 때 이 점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에 결혼을 했는데 이때는 을미년에 해당이 됩니다.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경자일주인데 2014년이 자오충이었고 청간지지 다 충을 받는 해였고, 2015년에 잠이 원진살이 형성이 될 때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혼 시기로 맞지 않습니다. 12년에 한 번씩 지지가 충하는 해와 원진살이 형성이 되는 해가 들어오는데 이때에는 결혼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나이가 51살인데 이때 결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51살이면 궁합도 보고 철학관에 가서 물어보고 그럴 텐데, 잠이 원진살이 형성이 되는 해에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분이 실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혼을 할까 고려 중인데 작년부터 사이가 아주 안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자분의 사주를 봤을 때 일주가 병진일주예요. 작년이 무술년입니다. 작년에 진술충으로 배우자궁이 깨지는 해가 들어왔습니다. 올해가 기해년으로 진의 원진살입니다. 남자분 입장에서는 작년하고 올해가 이성운이 안 좋은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요, 작년부터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작년이 무술년, 올해가 기해년이잖아요. 지금 이 사주를 보시면 매우 신강한 사주입니다. 비경겁제가 3개가 있고 월지 포함해서 2개가 인성운이에요. 따라서 이 사주는 토기운과 금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에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오는, 인성운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기신운이 강하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신강한 상태에서 인성운과 비경겁제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에는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궁합을 서로 맞춰보면 지지는 신자진 삼합이 돼요. 그러면 합이 됐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 생성된 오행이 용신운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분에게는 용신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자분에게는 지금 신약한 사주기 때문에 수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 사주에 없는 오행이 들어올 때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삼합이 되면서 강하게 들어올 때, 이럴 경우에는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분의 궁합은 일단은 서로 금기운이 강하다는 거, 이것이 대단히 아쉽다고 볼 수 있고요. 남자분이 수기운이 없는데 여자분이 채워줄 만한 수기운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것도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분은 궁합이 그렇게 좋은 사주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일년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도 좋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자분이 올해를 잘 넘긴다면 내년이 경자년에 해당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2020년이 여자분이 경자일주인데 1년운도 경자년이에요. 그리고 신축년이 될 때에도 여자분에게 좋은 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겁재운이 들어오니까요. 따라서 여자분이 이혼을 하지 않으려면 한 2년 정도는 버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월운을 봤을 때 이분은 임목하고 신금이 있기 때문에 사화가 들어올 때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남자분이 현재 5월달 기사월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을 남자분은 잘 넘겨야 된다. 이번 달이 남자분에게 상당히 힘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음 달이 경호월인데 다음 달에는 여자분이 힘듭니다. 따라서 지금 월운을 봤을 때에도 두 분에게 좋지 않다. 두 분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